처음 인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낙타비단TV 낙타지기 이형삼 스피치 디자인 연구소장입니다. 채널을 시작하는 마중물 영상입니다. 낙탄 비단 TV가 어떤 TV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낙타비단TV는 구독자분들께 스피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또 구독자분들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공감 소통 채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 동료, 가족, 부부, 친구 관계, 꿈과 현실의 괴리, 경제적인 문제 등 그것들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거나 덜 불행한 삶을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꿈꿔왔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독서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저희 낙타비단TV는 바로 그런 우리 생활 대부분의 감정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고 보다 나은 해법을 찾고자 메시지를 모색하고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네, 주로 강연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때론 구독자분을 직접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또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개 강연도 가질 생각입니다.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채널 이름 낙타 비단 TV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참 궁금한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이름, 명칭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정해진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평생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주변에 개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새로 바뀐 이름을 기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낙타비단TV, 공감과 소통의 의미를 담은 채널 명칭으로 뭐가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비단길로 알려진 실크로드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실크로드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비단길을 통해 교류되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실크로드는 중국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 이스탄불을 지나 로마까지 이어지는 약 1만 2천 킬로미터의 교역로를 말하는데요. 직선 거리로는 9천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 거리가 320킬로미터.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한양까지 걸어가는데 약 11일에서 15일 정도 걸렸으니까 1만 2천 킬로미터를 걸어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1년은 훨씬 넘게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는 동서 길이가 1000km에 이르는 타클라마칸 사막과 높고 험준한 파미로 고원 산악지대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 먼 거리를 교역하기 위해 사람이 물건을 지고 이동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동물이 바로 낙타였습니다. 낙타가 없었다면 동서양의 교류는 훨씬 늦어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크로드가 처음 개척된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실크로드는 기원전 139년 당시 한나라 무제 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무제는 북쪽에 있는 흉노족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흉노족이 워낙 강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알기로 중국이 주변국들한테 조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이 흉노족한테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중국의 공주들을 흉노족의 왕들에게 시집도 보내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한무제가 서쪽에 있는 대월지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흉노를 몰아내기 위해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139년. 그런데 웃긴 건 그 대월지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장건도 모르고 황제도 모릅니다. 그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가는 길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사절단을 편성을 해서 장건이 약 한 100여 명을 데리고 대월지를 찾아가는데 가다가 또 흉노족에게 붙들립니다. 그래서 흉노족한테 한 10여 년을 또 억류를 당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흉노라고 하면 지금처럼 무슨 국경에 경계가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흉노, 여기서부터는 뭐 한나라 이런 경계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흉노족 자체가 부족들이기 때문에 부족을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흉노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장건이 아마 물어봤던 모양이죠. 그래서 대월지를 가는데 우리는 중원에서 왔다. 근데 하필 그 사람들이 흉노족인 거예요. 그래서 억류가 돼서 10년 동안 잡혀 있다가 겨우겨우 탈출을 해서 대월지를 가는데 대월지국에 가서 결국은 동맹은 또 실패합니다. 왜냐 그러면 대월지국도 흉노에 쫓겨서 와서 만든 자기들 나라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뭐 군사력이나 경제적으로 주변국들과 또 잘 교류도 하고 부강한 나라인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흉노를 건들 필요가 없죠. 대월지 입장에서도. 그래서 동맹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장건이 또 갔던 길로 돌아가면 잡히죠, 흉노족한테.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이제 중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황제께 보고를 하죠. 사실 장건의 입장에서는 동맹이 실패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건의 보고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약 15년에 걸쳐서 출발했던 길이며 주변에 있던 부족들, 국가들, 그 사람들의 풍습, 또 중원의 비단을 그 사람들이 원한다, 우리가 주면은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등등 그 루트 전반적으로 세세한 정보를 무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지혜나 지금이나 지도자의 생각이 참 중요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한무제는 이게 엄청난 정보인 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들과 교류를 하고 군사적, 경제적으로 또 협력을 맺고 이렇게 하면은 흉노족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길을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상세히 그리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이렇게 문화, 문명들이 교류가 시작된 거죠. 그때가 BC 139년이었으니까 BC 100년을 전후로 해서 실크로드가 이제 좀 교역로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중요한 동서양의 문화 교통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며 문화들이 서아시아, 인도, 유럽에 전파되고 또 유럽 등지의 다양한 문화와 상품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 그야말로 글로벌한 경제문화적 교류가 일어난 거죠.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동서양 교류의 시발점이 된 대표적인 상품이 비단이었고 험난한 길을 낙타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점에서 그런 의미를 담아 저희 채널의 명칭을 낙타비단TV로 정하게 된 겁니다. 낙타비단TV는 유익한 방송,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프롤로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